나이 들어서 친구가 많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 믿음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독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든든하다.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그 관계가 당신의 돈을, 시간을, 건강을 앗아갑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평생 모임을 챙기다 결국 집안 살림까지 기울었습니다. 경조사비, 회비, 선물비. 처음엔 웃고 떠들던 자리도 나중엔 두려운 고통이 되었죠. 남는 건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텅 빈 지갑과 무너진 건강, 그리고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수많은 인연이 정말 평생 곁에 남아줄까요? 아니면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 한순간에 흩어지고 사라질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할 겁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니라 조용한 고독과 내 마음의 평화.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지금까지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게 될 것입니다. 일부 모임이 즐거움에서 짐이 되는 순간. 젊었을 땐 모임이 즐겁습니다. 술 한잔 기울이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인생의 낙이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똑같은 모임이 이제는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듯 했던 회비와 선물비가 점점 커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억지로 자리를 지키려다 오히려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지역 모임, 동창 모임, 취미 모임을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임에 빠지면 사람들이 날 잊을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아파도 억지로 나갔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회비, 생일과 경조사 선물비, 심지어 여행 모임 비용까지 겹치면서 적지 않은 돈이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몸도 지쳤습니다. 모임에서 술을 거절하기 어려워 억지로 마시다 결국 위장이 상했고 늘어난 병원비까지 짐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갉아먹는 일이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임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의무와 체면 때문에 끌려다니는 굴레일 뿐인가? 젊었을 때는 모임이 사람을 넓히는 기회였지만 노년엔 모임이 오히려 삶을 좁히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은 시절엔 체력이 받쳐주고 돈을 벌 능력이 있었기에 웃으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수입도 줄어들면 똑같은 모임이 이제는 부담과 고통으로 변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이 늘 우리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모임에서 빠지면 불성실하다, 회비를 안 내면 쪼잔하다, 선물을 적게 하면 눈치 없다. 이런 낙인과 시선이 두려워 억지로 지갑을 열고 억지로 웃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피곤과 상처입니다. 모임에서 즐거웠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끝없는 계산과 비교만 남게 되지요. 한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적 모임이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면 스트레스가 되어 심혈관 질환, 우울증까지 불러올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즐겁자고 만든 모임이 도리어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억지로 다니는 모임은 없습니까? 진심으로 즐겁지 않은데 남들이 뭐라 할까 두려워 억지로 나가는 자리는 이미 우정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보다 건강과 평화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빠져도 이해해주고 내 형편을 헤아려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해 없이 끝없는 요구와 의무만 있는 모임이라면 과감히 손을 놓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흥겹고 모여야 즐겁다는 건 젊은 날의 허상일 뿐이다.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건 조용한 고요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노년엔 많을수록 오히려 내 삶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건
모든 모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소수의 진실한 인연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주는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라는 사실, 그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2부.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피곤한 인간관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노년의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으면 적적해서 못 산다. 이렇게 말하며 억지로 모임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서운 건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끝없는 피곤함 아닐까요? 70대 중반의 한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외로움을 달래려 매일같이 동네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으면 고요가 너무 무서워서 사람 소리가 그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임은 외로움의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끝없는 수다와 비교, 누구는 자식이 잘 된다더라,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그 말 속에서 마음만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돌아와 집에 앉으면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온 건가? 심지어 모임에 다녀온 뒤가 더 공허하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다 오히려 더 외로워진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 웃고 집에 오면 피곤이 몰려와 한숨만 푹 내쉬었던 날들.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잠깐의 소음일 뿐입니다. 외로움이 무섭다 해서 무조건 사람을 찾는 건 마치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은 목이 적시는 것 같아도 결국 더 갈증이 심해지는 법이지요. 진짜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가짜 위로에 매달려 삶을 소모하는 겁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내 마음은 더 지쳐간다. 그럴 바엔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 얻는 게 많습니다. 인맥이 넓으면 기회가 생기고 여러 명과 어울리면 외롭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다릅니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채워지기보다 오히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억지 웃음, 끝없는 수다, 비교와 시기,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묘한 공허감. 그게 바로 노년의 가짜 인간관계가 주는 무서운 독입니다. 외로움은 고요히 견디면 차분히 사라지지만 피곤한 관계는 당신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노인은 이제 깨닫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조용히 쉬고 있을 뿐이다.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걷고 오래된 음악을 들을 때 그 고요 속에서 더 큰 충만을 느끼는 겁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피곤한 관계에 매달리면 몸은 지치고 마음은 더 상처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외로움이 두려워 아무 모임이나 찾기보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조용한 시간을 택해 보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소음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무리하게 관계를 붙잡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고요를 받아들이면 그 고독은 선물이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노후의 진짜 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을 피하려 찾아다니는 피곤한 관계라는 것을. 3부. 진짜 친구는 자기 자신.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친구를 만납니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취미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지요. 하지만 그 수많은 인연 중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돌아보면 놀랍게도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서 나와 함께했던 건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긴 고독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친구와 벗이라 믿었던 이들이 등을 돌리기도 했고 때론 편지를 주고받던 이들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벗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책과 종이, 그리고 조용한 사색 속에서 그는 마음의 벗을 만났습니다. 그 벗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벗은 언제나 정직했고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도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플 때, 내가 깊이 외로울 때 정말로 곁을 지켜주는 건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친구를 쫓아다녔는데 마지막에 남은 건 내 그림자뿐이었다. 이 말은 슬프지만 동시에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림자처럼 내 곁에 항상 붙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고독을 마치 병처럼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고독은 병이 아니라 가장 값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나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순간, 혼자 걷는 산책길에서 바람 소리를 온전히 듣는 순간,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나는 혼자여도 괜찮구나. 어떤 노인은 아침마다 자신의 안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지냈니? 오늘은 어디가 아프지 않니? 이 짧은 대화가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친구는 때때로 떠나지만 자기 자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법, 그 벗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든든한 친구입니다.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내 안에 등불을 밝혀라. 결국 의지할 곳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 아니라는 뜻이죠.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지면 굳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없어 외롭다며 허전해하기보다 나는 나와 함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자기 자신과의 벗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밖에서 만나는 관계도 더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집착하거나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도 숨쉬며 살아있는 나 자신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십시오. 혼자의 시간은 공허가 아니라 가장 충만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4부.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많은 기대를 품고 삽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친구에게는 더 큰 기대를 걸어두곤 하지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도 당연히 나를 챙겨주겠지. 내가 늘 마음 써줬으니 그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삶은 늘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이 바로 깊은 상처로 이어집니다. 어느 60대 할머니는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울어줬던 친구니까 설마 나를 속이진 않겠지. 그 믿음 하나로 돈을 건넸지요. 하지만 결과는 배신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뒤 그 친구는 연락을 끊고 심지어 모임에서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믿었던 마음이 짓밟힌 게 너무 아프지.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친구에게 작은 서운함조차 몇 날 며칠 마음을 흔들고 기대가 무너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 결국 문제는 우리가 건 기대였습니다.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짧지만 뼈아픈 말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우리는 이미 알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누군가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기보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전화를 안 하면 서운했어. 내가 먼저만 연락하나 싶어 마음이 상했지. 그런데 지금은 달라. 그냥 바쁜가 보다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 이 고백 속에 큰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서운함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를 항상 챙겨주길 바라며 우정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클수록 우리는 번번이 실망하게 되지요. 노년의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나를 챙기면 된다.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돌보면
굳이 상대에게서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섭섭할 일도 없어. 내가 기대를 안 하니까. 그냥 만나면 반갑고 안 만나면 내 인생 사는 거지. 이 여유로운 태도가 바로 노년의 평화입니다. 우정이란 본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흘러왔다 흘러가는 바람처럼 순간을 함께할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붙잡으려 합니다. 넌 내 평생 친구야. 너만은 날 떠나지 마.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관계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얽매임은 언제나 상대에게 부담이 되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관계는 오히려 더 가볍고 오래갑니다.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기대는 곧 집착이고 집착은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대를 줄여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하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서운했던 기억들, 대부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나? 바로 그 기대 때문이지요. 만약 그때 기대를 놓아버렸다면 그 서운함이 그토록 크게 남았을까요? 노년에는 기대를 비우고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고 오랜만에 만나면 기쁘게 웃고 연락이 끊기면 그냥 흐르는 대로 두는 것. 그렇게 살면 상처받을 일도 줄고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많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비운 가벼운 마음에서 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으십시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고 당신의 노후는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5부.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의 허무함.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늘 따뜻하고 의리로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인연이 사실은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같은 학교, 같은 직장, 같은 취미, 같은 사업. 그 상황이 끝나면 관계도 자연스레 끊어집니다. 한 60대 남성은 퇴직 후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동료들과 늘 평생 친구라 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같이 웃고 같이 울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나온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직장이라는 끈이 우릴 붙잡고 있었던 거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많은 관계가 사실은 조건 위에서만 존재한다는 것. 학교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 시절엔 매일 붙어 다니며 죽을 때까지 친구야라 말했지만 졸업 후 각자 다른 길을 가자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자주 만나던 취미 모임도 비슷합니다. 함께 운동하고 여행할 때는 가깝게 느껴지지만 내가 병으로 빠지거나 경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서서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이익으로 모인 무리는 이익이 끊기면 흩어진다. 참으로 단호한 말이지만 그만큼 현실을 꿰뚫은 말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인연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 내가 모임에 기여할 수 있을 때만 함께하지만 그게 사라지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대부분의 인연은 흘러가고 남는 건 소수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의미가 희미해진 관계를 애써 유지하려 하면 마음의 상처만 더 커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 있을 땐 사람들이 몰려왔어. 근데 아프고 힘드니 한 명도 안 남더라. 그때 깨달았지 이익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진다는 걸. 이 고백은 씁쓸하지만 동시에 해방을 줍니다. 애써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직장 옮기고, 동네 바꾸고, 취미를 끊는 순간 사라져버린 수많은 인연들. 그런 흐름을 원망하기보다 그저 받아들이는 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아프고
내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우정은 억지로 지킬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인연을 놓아주고 끝까지 남는 소수의 인연만 따뜻하게 품으면 됩니다. 노년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친구가 많아. 이 말이 자랑 같지만 사실은 허상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단 한두 명의 진실한 벗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고요입니다. 많은 인연을 끌어안느라 지쳐버린 살보다 소수의 인연과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이 훨씬 충만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인연의 허무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결국 억지로 지킬 건 없습니다. 진짜 남을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곁에 남습니다. 사라질 인연은 붙잡아도 흩어집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해방입니다. 6부.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 젊었을 때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집이 조용하면 왠지 공허하고 사람이 곁에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속을 만들고 모임을 찾아다니며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요. 외로움이 두려워 소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고독이 달라집니다. 이 고독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 두렵던 고독이 노년에는 선물이 되지요. 실제로 70대 한 할아버지는 퇴직 후 처음 몇 해는 외로움 때문에 괴로웠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허무했고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는 시간이 낯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다른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온전히 즐기며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작은 정원을 가꾸며 꽃이 피고 지는 걸 바라보다 깊은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모임이 없으면 외로웠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 고독 속에서 발견한 건 허무가 아니라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혼자 산책길을 걸을 때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순간 어느 날 문득 혼자라서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고독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외롭다고 느꼈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내 마음을 채워주는 은밀한 보물이 됩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수필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자신의 저서인 윌든에서 나는 고독 속에서 가장 좋은 동반자를 만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동반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이어줍니다.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은 위로와 충만을 발견하게 하지요. 한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엔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말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고 혼자 TV를 봐도 괜찮아. 나는 나와 함께 사는 거니까. 이 단순한 고백이 얼마나 큰 울림인지 모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안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떠들고 어울려야만 행복하다 생각했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조용한 고독 속에서 더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은 공허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만나는 순간, 그게 바로 노년의 선물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임에 가면 잠깐 웃고 돌아오면 공허했어. 근데 혼자 앉아 책을 읽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 그때 알았지.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하지만 고독은 즐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지만 고독은 충만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더 이상 무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더 깊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독을 피하려 애쓰지 말고 그 시간을 선물처럼 누리십시오. 차분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마지막 길목을 더 따뜻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7부. 결국 남는 건 소수의 깊은 인연.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수없이 얽히고 풀리는 인연들. 젊을 땐 그 수많은 인연이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놀랍게도 남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60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명이 있었어. 근데 지금 내게 전화를 해주는 사람은 한 손으로 다 세더라. 씁쓸한 고백 같지만 사실 그게 진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인연은 사라지고 끝까지 남는 건 소수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시간이 노년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내 영혼과 닮은 단 한 명이 훨씬 더 든든합니다. 어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모임마다 다니며 사람을 넓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모임은 점점 줄고 옆에 남은 건 늘 찾아오는 이웃 한 명, 그리고 오래된 친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두 사람이 100명보다 낫다. 이 짧은 말에 노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깊이입니다. 내 마음을 편히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친구가 많지 않아도 돼. 내 자신이 내 친구니까.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은 소수의 인연과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내 곁에 꼭 남았으면 하는 사람,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몇 명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혹여 아무도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가장 오래된 벗이니까요. 노년의 우정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이 모여 떠드는 웃음보다 한 명과 나누는 깊은 대화가 훨씬 오래 남습니다. 마치 거대한 숲의 수많은 나무 중에서도 가장 오래 곁에 서 있는 건 단단히 뿌리 내린 몇 그루뿐인 것처럼 우정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얕은 뿌리의 인연은 쓰러지고 깊이 뿌리 내린 소수의 인연만 남아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인연이 줄어든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연의 이치이고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진실한 인연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우정이 더해지면 노년은 충만해집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인연이 아니라 몇 명의 진짜 벗, 그리고 나 자신 그것만 있으면 노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웃고 울고 함께 시간을 나누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인연들이 전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젊을 땐 즐거웠던 모임도 노년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다녔던 자리도 돌아와 보면 더 허무할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게 가장 든든한 벗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서운함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의 진실도 보이게 됩니다. 많은 인연이 흘러가지만 그중 진짜 남는 건 소수의 깊은 인연뿐입니다. 그리고 그 몇 명조차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벗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노년의 고독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 속에 감사와 평온이 피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외로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입니다. 혼자인 시간이 결코 허전한 게 아니라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많은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흘러갈 인연은 흘러가고 남을 인연은 자연스럽게 곁에 남게 됩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당신의 노후는 한결 편안해집니다.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건 많은 이름이 적힌 명단이 아니라 깊은 평화와 작은 감사, 그리고 나 자신과의 벗이 아닐까요? 별빛 철학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이런 지혜와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별빛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별빛 철학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